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오늘은 배수량과 선형 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배수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량,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기호는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배수량의 정의는 무엇이냐? 선박이 밀어낸 물의 중량을 뜻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선박이 이런 식으로 물 위에 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빗금친 부분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빗금친 부분의 양만큼 물을 밀어냈겠죠. 그 밀어낸 물의 총 중량을 우리는 배수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수량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나중에 부력을 배우면 좀 더 정확히 알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박이 밀어낸 물의 중량은 이 선박의 전체 무게하고 똑같게 됩니다. 즉, 이 배수량은 선박의 전체 무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량이라는 개념은 정의는 선박이 밀어낸 물의 중량이지만 의미로서는 이 선박의 어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배수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우선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의 부피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수 용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displacement volume이라고 하고요. 기호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속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배수 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수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 되고요. 해수의 밀도, 즉 바닷물의 밀도는 1025kg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 알죠? 부피 곱하기 밀도를 하면 질량이 나옵니다. 즉, 배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선박의 배수용적 곱하기 해수의 밀도를 하면 일반적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배수량이 계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흔히 사용하는 배수량의 단위는 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형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계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방형 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방형 계수, 영어로는 CB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방형 계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우선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그림에 있는 이 선박은 선박의 전체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박이 이렇게 더 위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부분만 따로 떼서 봤을 때 그때 방형계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선박을 감싸고 있는 직육면체가 있겠죠. 이렇게 선박을 감싸고 있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 대비 이 선박이 실제 물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 비율을 우리는 방형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LBT가 됩니다. 이것 분에 이 선박이 실제로 물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 즉 배수 용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형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 방형계수가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사람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팔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저 사람은 팔등신이다. 그럼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의
머리는 작고 몸은 길쭉길쭉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팔등신이라는 표현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저 사람의 절대적인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팔등신은 그 사람의 머리와 몸의 비율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형계수도 선박을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비율 대비 이 선박이 얼마나 거기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방형계수는 선박의 절대적인 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방형계수는 선박이 얼마나 뚱뚱한가, 얼마나 홀쭉한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선박의 방형계수가 크다, 즉 1에 가깝다. 이 선박이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죠? 이 직사각형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뜻이죠. 선박이 뚱뚱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방형계수가 작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죠? 이 직사각형을 가득 메우고 있지 못하다. 이 직사각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작다. 즉 이 선박이 홀쭉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방형계수는 선박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수입니다. 방형계수가 큰 선박은 비대한 선박이고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방형계수가 작은 선박은 아주 날씬한 선박이고 속도가 빠른 선박입니다. 대신 방형계수가 작으면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방형계수는 어떤 선박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횡단면 계수라는 것도 있고요. 수선면 계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중앙횡단면 계수는 무엇이냐? 자,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선박의 높이와 선박의 폭으로 이루어진 이 직사각형의 면적 대비 이 선박의 중앙횡단면 요 부분 있죠? 요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앙횡단면 계수입니다. 이 중앙횡단면 계수가 1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 중앙횡단면이 이 직사각형을 거의 대부분 뒤덮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 중앙횡단면 계수가 작다는 말은 이 선박의 중앙횡단면이 이 직사각형 대비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수선면 계수도 아주 유사한 개념입니다. 보시면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폭으로 이루어진 이 직사각형의 면적 대비 이 선박이 실제 수선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수선면 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형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형 계수는 가장 먼저 설명했던 방형 계수와 좀 유사한데요. 방형 계수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 대비 선박의 수면 하부 부피의 비율을 이야기했다면 이 주형 계수는 직육면체는 직육면체인데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는 즉 이 중앙 횡단면을 앞뒤로 늘려서 만들어낸 어떤 이런 부피의 비율 대비 실제 선박이 물밑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형 계수도 역시 선박의 선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계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본 교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연직 주형 계수와 용적 계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요것들은 한번 이 식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배수량과 선형 계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